녹화되고 있는 건가? 1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와 같다고 할 때 이 자연수가 얼마입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적당히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적당히 때려 맞춰도 돼요. 어차피 10의 자리는 잘 모르겠지만 1의 자리가 6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16, 26, 36, 46, 56, 66 이런 거겠지? 근데 그 숫자 중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각 자리면 여기랑 여기를 더한 숫자겠죠? 그렇죠? 또 여기 있는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둡시다. 10의 자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각 자리 숫자 x와 6을 더한 합에 4배니까 더한 다음에 4배 하려면 가로를 쳐야 돼요. 이렇게. 그 숫자가 이 자연수와 같답니다. 근데 이 자연수는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 예전에, 응? 뭐라고? 아니요. 자,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저걸 계산한 답을 쓰라는 게 아니고, 이 10자리, 1자리, 여기 10자리 어떤 숫자 오는지 모르겠고 1자리에 6이 오죠? 네. 그럼 이 숫자는 뭐라고 써야 맞다고 그랬나요? 10x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10x 플러스 6 이렇게 써야 돼요. x6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x라는 10자리와 1자리를 마치 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써야 돼요. 자, 이제 문제 맞게 이제 씁시다. 이 자연수는 이라는 뜻은 얘를 말해요. 그렇죠? 이 자연수는 10x 플러스 6은 아까 얘기했던 각 자리 합 10자리와 1자리를 합치면 x 플러스 6이에요. 거기에 4배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편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럼 10x 플러스 6 이 가로를 풀어야 되겠죠? 분배하면 4x 플러스 4, 6, 24. 자, 방정식 푸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그럼 10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오른쪽에 24 있었고 6이 1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그럼 6x는 18, 따라서 x는 3. 그런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숫자가 얼마였다는 얘기죠. 이 자연수는 36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 조건에 맞게 이 자연수 36은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각 자리 숫자를 10자리와 1자리를 더한 합에 4배 하게 되면 같아집니까? 네, 같아지죠. 4, 9, 36이니까 같아지네요. 이 문제는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러면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한번 연산을 해보세요. 그럼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런 거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되도록 자연수의 값을 구하랍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뭐를 해야 될지 해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이거 a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해가 또 음의 정수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자, 먼저 해야 될 게 해를 구하려면 보통 우리가 뭐 하죠? x에 대한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무슨 항? 이항. 그러니까 x가 있는 걸 이렇게 넘겨요. x끼를 모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3에는 x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x가 없다는 뜻은 이건 그냥 하나의 숫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 자, 3a는 미안합니다. 잠깐 자리 비워서. 네. 이 3a는 문자가 있는 항인가요? 아니면 문자가 없는 항인가요? 문자 x 그러니까 정확히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x가 있는 항인가요? x가 없는 항인가요? 없는 항이에요. x가 없으면 문자로 봐야 돼? 아니면 숫자로 봐야 돼? 숫자로 봐야 돼. 똑똑하군? 솔? 네? 이해했나요? 네. 네가 질문하신 거라.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우변을 이렇게 이항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x 남기고 넘어간 마이너스 4x. 그럼 여기 9 남기고 넘어간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동량 처리됩니다. 그래서 1x 빼기 4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는 것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a. 양변을 뭘로 나누면 되지? x값 구해야 되니까 3이 아니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x 앞에 있는 게 그 모양 그대로 나누셔야 돼요. 부호도 보고 똑같이. 그럼 얘는 약분되고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이거 계산 잘 합시다. 이거 약분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요렇게 하나 따로따로 약분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9 약분하면 얼마 남죠?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9잖아.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약분하면, 아니,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a 약분하면 무슨 a? 부호는 음수로 나누면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3 약분하면 a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 항 정리하는 것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됐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해가 구해졌어요. 해가 구해졌는데 이게 x에 대한 해가 되겠죠. 근데 얘가 음의 정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때부터도 이걸 분석해야 돼요. 음의 정수가 뭐죠? 마이너스 자연수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숫자들을 말하지. 근데 A가 자연수래요. A가 자연수예요. 그럼 A가 자연수면 A는 다시 뭐부터 시작되냐면 1, 2, 3 이렇게 되겠죠. 하나씩 집어넣어 봅시다. A가 만약에 자연수 1이라면 이때 X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아니 이해되나요? 지금 이렇게 쓴 게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는 X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A값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A가 자연수래. 그럼 자연수면 1, 2, 3, 4, 5, 6, 7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A에다 1 한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A에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란 모양이.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음의 정수 맞나요? X는 마이너스 2. 음의 정수 해가 맞나요? 맞잖아요. 이렇게 음의 정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 그럼 A값 1은 답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A값 2는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A에다가. 그럼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음의 정수 맞나요? 맞네요. 그럼 얘도 답이 된다는 얘기죠. A값 3은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어요. 그럼 그때 X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게 얼마예요? 0. 0이 음의 정수인가요? 아니야. 0은 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답이 안 맞겠지? 그럼 A의 4는 해볼 필요 있을까? 별로 해볼 필요 없을 것 같죠? 마이너스 3 플러스 A 대신에 4를 집으면 2-1이 되잖아. 숫자 지금 가면 가서 밑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 X의 해가 음의 정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A 값은 이렇게 두 가지만 되지 그 밑으로는 보나마나 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A는 1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살짝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했으니까 정리해서 이제 빠르게 한번 이제 추가적인 설명 빼고 이제 풀이만 빠르게 다시 한번 봅시다. X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럼 X가 문자고 X가 없는 A는 숫자. 그러니까 이 양을 먼저 해야 되죠. 넘기면 X-4X. 여기는 3A는 X가 없는 숫자니까 넘기면 9-3A. 여기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X. 여기는 9-3A. 이거 동량 처리가 안 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얘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고, 얘도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약분되고 지워지고, X가 남고,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3 약분되면 A가 남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해는 구해졌어요.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A입니다. 근데 A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이 X값이 음의 정수,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숫자가 나오도록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A에 1을 집어넣으면 그때 X값은 마이너스 2라는 음의 정수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를 음의 정수로 만드는 그때 자연수 A값 찾는 건데 해가 음의 정수 나왔으니까 그때 자연수 A값은 1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답에. 그럼 A값에 2라는 자연수를 집어넣었더니 X는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 근데 얘도 음의 정수. 그럼 A값 2도 맞더라. A에 3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0. 얘는 음의 정수 아니네. X의 해가 음의 정수 아니더라. A에 4 집어넣으면 X는 1. 이건 아니더라. 음의 정수 아니니까. 그럼 숫자 지금 계속 X값이
A 값에 자연수를 넣는 순간부터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못 되는 이제 음의 정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음의 정수가 될 수 있는 A 값은 이렇게 두 개. A는 1 또는 2 이렇게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참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냥. 아마 이건 무조건 나오는 문제일 테니까 이 풀이법을 잘 익혀 두시고 틀리시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용 파악이 먼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말이 너무 길어서 민진의 집이 있어. 여기 우리 집이야. 행복한 우리 집. 약국을 가. 어디 아픈가 봐. 근데 갈 때 시속 5km로 뛰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좀 급해서 시속 5km로 뛰어갔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급하지 않아서 시속 3km로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금방 도착하겠죠? 이쪽에서 10분 더 일찍 도착한대요. 10분 더 빨리 도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과연 민진에서 여기는 약국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거리에 x 킬로미터라고 미지수를 두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표예요. 표. 이 표 기억나시죠? 이렇게 표 그리는 거. 여러 번 했잖아요. 뭐 써야 되냐면 순서대로 거리, 속력, 시간 쓰시고 두 개는 나누겠죠? 뭘로 두 개 나누는 거지, 상황이? 뛰어갈 때랑 걸어갈 때로 나뉘는 겁니다. 그럼 뛰어갈 때와 걸어갈 때 지금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는 거죠? 거리예요. 뛰어갈 때 거리를 x로 잡았죠? 그럼 걸어갈 때 거리는 x 아니에요? 같은 거리잖아. 같은 거리를 한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것 뿐이지 거리 자체가 달라진 건 없죠. 왜 이 선생님이 거리 속력 시간표 만들 때는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칸 몇 칸에다가 숫자를 뭘 채워 넣어야 되냐면 세 칸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 거리, 속력, 시간 순서대로 쓴 건 아닙니다. 그냥 거리 칸, 속력 칸, 시간 이 세 칸 중에 어딘가의 첫 번째 칸에는 미지수를 채워 넣어야 돼요. 구하라는 거. 뭘 구합니까? 거기다 이제 미지수를 채워 넣고. 두 번째는 한 칸에는 보통 숫자를 쓰는데 숫자는 웬만하면 더 어디에다 채워 넣냐면 보통 속력에다 채워 넣어요. 속력에다 이제 숫자 채워 넣으면 돼. 연서야? 네. 물 한 잔 마시고. 네. 지금. 자, 나머지 한 칸은 뭐 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공식을 통해서 여기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공식은 무슨 공식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석식 공식. 이 공식에 맞추어서. 자, 그럼 거기에 맞게 이제 하나 재봅시다. 첫 번째, 미지수를 채워 넣어라. 구하라는 게 거리니까 거리에다 미지수를 채워 넣었죠. 두 번째는 숫자를 채워 넣어라. 숫자는 뭐 써야 된다고요? 속력에 숫자 채워 넣으라고요. 속력, 뛰어갈 때 속력. 5, 걸어갈 때 속력. 3. 나머지 뭐 하라고? 나머지 한 칸 지금 뭐가 남아있죠? 시간 칸이 남았잖아. 그럼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보세요. 시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속력 분의 거리. 그럼 여기 있는 이거는 뭐에 대한 시간을 물어보냐면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뛰어갈 때 속력 분의 뛰어간 거리. 여기는 무슨 시간이에요?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을 말하겠죠? 그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걸어갔을 때 속력 분의 걸어갔을 때 거리.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풀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마무리 잘 정리하셔야 돼요. 단위가 시속이잖아요? 그럼 단위가 시속이면 여기 나와 있는 10분도 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분으로 쓰면 안 돼요. 단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속력 단위 맞춰야 되니까. 그럼 1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10시간. 그죠? 60분에 10시간 이렇게 써야 이게 분위 시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6분의 1시간. 자, 남은 게 식세웁시다. 여기서 방정식이 나와야 된다며. 등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랑 뛰어간 때 걸린 시간과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이 같은가요? 같지 않잖아요. 지금 6분의 1시간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걸린 건가요, 시간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렸겠죠. 천천히 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많이 걸린 시간에서 적게 걸린 시간을 빼면 그 시간의 차이가 아까 말한 10분, 6분의 1시간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남은 건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양변에 뭘 곱할까요? 3과 5와 6의 최종 배수. 30을 몇 번 곱해야 돼요? 3번. 하나, 둘, 셋. 여기 30 곱하면 10x. 여기 30 곱하면 마이너스 6x. 여기 30 곱하면 5. 4x는 5. 따라서 x는 4분의 5 단위는 킬로미터. 아셨나요? 네. 자, 이건 지금 선생님이 이건 꼭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자리에서 바꿀 테니까 시간 몇 분 드리면 여러분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 어디 빈 종이나 책 프린트 옆에 이면지 빈 공간이 있죠. 그런 데다 많이 쓸 거 아니야. 적당히 좀만 숫자만 붙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데다 똑같이 그냥 여기 숫자만 좀 바꿀게요. 시속 4가 아니고 시속 5가 아니고 시속 4km로 바꾸시고, 네, 여기 3이 아니고 2로 바꾸시고 10분이 아니고 20분으로 바꿉시다. 나머지 문제는 똑같습니다. 해보세요.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저도 그래요. 마이너스 맞네. 그럼 선생님 문제를 잘못 낸 걸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번. 문제를 잘못 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숫자를 맞춰놓고 한 게 아니고 막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푸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답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적당히 맞추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 봐서는 일단 해볼게요. 아까 풀이는 비슷하다고 그랬죠? 3칸 나누시고 뭘 구하라고요? 거리. 그러면 뛰어갈 때, 걸어갈 때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일단 x로 잡고 속력은 여기 4, 여기 2. 이쪽은 4분 x, 여기는 2분 x. 근데 누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나요? 얘가 더 많이 걸리죠? 그럼 2분 x에서 적게 걸린 4분 x를 빼면 20분을 뭘로 바꿔야 돼요? 60분에 20으로. 그래서 3분의,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12. 여기다 12 곱하면 6x. 여기다 12 곱하면 마이너스 3x. 여기다 12 곱하면 4. 그럼 3x는 4, x는 이게 왜 음수가 나오죠? 그 2분의 x랑 4분의 2분의 x에다가 마이너스 응? 아니 2분의 x랑 마이너스 4분의 x 다리가 바뀌었어요.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걸어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뛰어가면 시간이 더 적게 걸리기 때문에 둘의 시간 차이가 지금 20분 발생했죠. 어쨌든 둘은 20분 시간 차이가 있잖아. 근데 이 시간 차이라는 거는 많이 걸어간 시간에서 적게 걸어간 시간을 빼야지 시간 차이가 발생하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차이라는 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이게 작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숫자들은. 안 틀릴 수 있겠나요, 이제? 조심하세요. 삼각형의 둘레가 다음과 같을 때 A, B의 길이를 구하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둘레를 구하는 방식은 선분 AB, 둘레는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C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선분의 표현이죠. 선분 쓸 때 이렇게 뭐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한글로 쓰셔도 돼요.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 이 세 변 길이 더하면 둘레가 나온다.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요. 둘레가 얼마라고요?
이거 따라 쓰는 겁니다. 둘레는 이걸로 바꾸고 등호 선분 AB 길이는 모르겠고 아직 지금 구하라는 거니까 잘 모르겠고 놔둡시다. 더하기 선분 BC는 얼마예요? 2x 플러스 더하기 선분 CA는 6x 플러스 이거 푸는 거예요. 방정식. 그럼 정리해 봅시다. 8x 더하기 13은 선분 AB 여기 동량 처리되지 않나요? 2x 더하기 6x 4x 우리 아는 걸 합시다. 뭐 아무리 내가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어도 뭐 아는 건 아는 거지 뭐. 4 더하기 3 7 플러스 7 AB를 구하라네요. 방정식 푸는 거죠. 그럼 여기는 8x 플러스 7이 필요 없으니까 얘만 구하라잖아. 네. 그럼 얘가 필요 없으니까 보통은 문자 왼쪽 숫자 오른쪽이 맞는데 그때는 x 갖고 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AB를 구하잖아요. AB만 AB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얘가 필요 없으니까 얘를 다 넘기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 8x 더하기 13이 있었고 얘가 넘어가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7 그게 선분 AB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렇지? 이거 이제 빼줘. 지워지고 그 선분 AB의 길이는 13 빼기 7 6이 됐다. 센티미터 쓰면 안 됩니다. 단위가 없으니까 막 단위 갖다 쓰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그냥 AB는 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방정식의 해가 같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죠. 방정식 해가 같다.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고 여기서 구한 x값과 여기서 구한 x값이 같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해를 구할 수가 있나요? 얘는 해를 못 구하나요? 이게 해를 못 구하는 식입니까? 양변이 6 곱하면 여기 정리되면서 x끼리 모으고 숫자 넘기면 여기서 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를 해를 못 구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네. A 때문에. A가 얼마인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해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를 여기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x 값을 구해오라는 얘기죠. 그 구해온 x가 이 방정식에도 해가 되니까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형태로 가겠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해봅시다.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이걸 곱하겠죠. 3과 2의 최소 배수. 네. 분배하면 몇 x? 2x 2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6. 여기도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하고 3x. 그치? 보통 근데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이 맞는데 이런 케이스는 약간 요령껏 여기 2x면 이렇게 넘어와주면 x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요? 네. 6은 여기 있고 넘어가면 3x에 2x가 돼서 x값이 바로 나오잖아. x는 6. 물론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돼. 근데 좀 귀찮으니까 이런 방법 딱 봐도 얘랑 넘기면 딱 바로 x 나오잖아요. 그럼 x 6이네? 이게 뭐라고요? 이 방정식이 해래요. 해면 당연히 대입할 수 있잖아요. x값을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정체를 알았으면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럼 x에다 6 대입합니다. 그럼 5분의 6 대입하면 18 플러스 a는 이 마이너스 분배해야 되죠? 가로 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분배하면 아래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쓴다. 기억합니까?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 있고 숫자만 없고 가로 바깥에 숫자 없이 마이너스만 있을 때는 가로가 분배되면서 가로에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가로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쓰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6 플러스 a. 그래서 이제 a를 구하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잖아 지금. 어? 아니 a를 구하기 위해서 보통은 a를 구하려면 이 항 하나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 5가 보이잖아. 이 5 때문에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분모에 5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야죠. 이렇게 5를 이렇게 또 3번 이렇게 분배해요. 여기다 5 분배하면 약분되고 18 플러스 a가 남고 여기다 5를 곱하면 마이너스 30이 되고 여기다 5를 곱하면 플러스 5a가 되고 이렇게 넘깁시다. a 마이너스 5a 이거 이렇게 넘깁시다. a 값 구하는 거니까 a가 없는 것들은 다 반대로 넘기는 거죠. 마이너스 18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a 여기는 마이너스 48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누면 없어지고 a는 12 이렇게 되네요. 음수음수는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12. 일단 이런 문제가 좀 여러분한테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연산력이 약해서 그래요. 아직도 연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좀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거든. 저기도 가로도 저기 분수도 처리해야 되고 가로도 분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산력을 일단 신경 쓰시고 두 번째는 이게 개념을 잡고 이거 부르면 벌써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교재나 에도 보면 계속 이 문제가 내 기억에도 질문이 벌써 한 두세 번 나왔던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들이. 저번 시간도 했었고 숫자만 다로 똑같은 형태가 나왔거든요. 두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두 방정식에 해가 같다 라는 뜻은 보나마나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누가 해를 대입할 수 있나 그러면 복잡하다고 해서 안 구해지는 게 아니고 안 구해지는 애들은 이런 애들 때문이에요. 이런 거. 얘는 그냥 x만 있잖아. 얘는 x가 아닌 또 다른 문자가 껴있는 애들, 얘네들은 해가 당장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복잡해도 x로 표현되는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해가 나오고 그 해를 그냥 대입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큰 틀에서는 해가 같다? 아,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럼 구한 다음에 그걸 대입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A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는 계산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릿속에 이제 정리 안 돼 있는 상태고 정리가 했다 하더라도 풀다 보면 이런 연산 같은 것도 좀 약하다 보니까 다 해놓고 나서도 뭐 계산을 틀린다거나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시고. 그럼 빈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수도꼭지 A만 틀면 20분, 수도꼭지 B만 틀면 30분이 걸립니다. 이 수도꼭지 A, B를 동시에 틀면 빈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단 각 수도꼭지의 1분당 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합니다. A도 B도 1분당 물 틀면 한쪽이 세게 나오거나 한쪽이 뭐 천천히 나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같이 일정한 양이 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수조는 그냥 물 담는 거죠.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뭐 수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수도꼭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A 수도꼭지야. 여기도 이렇게 그냥 적당히 그림 그리는 겁니다. 이제 B 수도꼭지예요. 근데 A만 틀면 여기만 계속 틀어요. 이쪽에서 물이 콸콸콸콸 이제 나오겠죠. 몇 분 만에 다 채워지냐면 20분 만에 여기는 수조를 꽉 다 채워요. 그러니까 B에서는 이렇게 이제 물을 쏟아붓겠죠. 그 수도꼭지 틀면 30분 만에 이렇게 된답니다. 괜찮나요? 네. 그럼 A와 B를 동시에 틀면 여기 채워지는데 몇 분이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A 수도꼭지만 틀면 20분이면 다 채워져. 그럼 얘는 A는 1분당 전체 수조양의 몇 분의 몇을 채우게 되는 거죠? 다 채우는데 20분 걸려요. 그럼 1분당은 20분의 1만큼 채워지지 않을까요? 이거 전체 물량을 여기서 이제 1로 본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 꽉 채웠습니다. 라는 걸 전체 물량을 만약 1로 본다면 색깔은 다른 거로 해요. 전체 물량을 수조 하나를 꽉 채웠습니다 라는 뜻으로 그냥 1이라고 합시다. 그럼 A는 1분당 전체 수조 양의 20분이니까 20분이 1만큼 채워지고 B는 1분당 30분의 1이 채워지겠죠. 근데 이번에는 둘이 동시에 같이 틀어요. 그럼 봐봐. 여기 표를 하나 살짝 써드릴게요. 표. A는 A는 1분당 전체 수조양의 몇 분의 몇을 채운다고요? 20분의 1을 채워요. 얘는 30분의 1을. 그럼 2분이면 얼마를 채울까요? 얘는 20분의 1에다가 2를 곱한 거고 얘는 30분의 1에다가 2를 곱해서 얘는 20분의 2, 얘는 30분의 2를 채우겠죠. 그럼 그렇게 가다가 x분이 지나면 얘는 얼마를 채우죠?
20분의 1 곱하기 x 얘는 30분의 1 곱하기 x만큼 물이 채워지겠죠. 근데 지금은 둘을 동시에 틀었을 때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A와 B를 동시에 틀면 몇 분이 걸립니까? 그 몇 분을 x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x분 동안 A가 채우는 양은 20분의 1x가 되고 B가 채우는 양은 30분의 1x가 되죠. 네. 글씨 왜 이래? 30분의 1x. 근데 지금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이렇게 x분 동안 채우면 얘네 둘이 꽉 채우면 얘네 둘이 틀면 꽉 채워진다고 그랬으니까 20분의 1x x분 동안 A가 채운 양 30분의 1x x분 동안 B가 채운 양 그 둘을 합치면 수조 하나가 꽉 찬다 이런 느낌이겠네. 양변에 20과 30의 최종 배수인 60을 곱합시다. 여기 60 곱하면 3x 더하기 60 곱하면 2x 60 곱하면 60 5x가 60 따라서 x는 5로 나누면 12 단위는 분 x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x값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12분 동안 채워 넣으면 결국은 네. 아까 선생님이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죠? 이 말을 보고 지금 보니까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A와 B가 나오는 물량은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A가 1분 동안 나오는 양은 갑자기 A가 1분 동안 물을 쫙 틀어놨는데 갑자기 일정한 시간은 확 빨리 나왔다가 일정한 시간 좀 늦게 나왔다가 콸콸콸 쫄쫄쫄 이렇게 아니고 그냥 계속 똑같은 양만큼 계속 나온다. B는 B대로 계속 나온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A가 더 빨리 물이 나오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A는 20분 만에 다 채우잖아. B는 30분이나 걸린다는 얘기는 A가 더 물이 빨리 나오고 B보다 상대적으로 물이 빨리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이 문제도 조금 쉽지 않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이런 거 풀이 다 해주시죠? 안 해주세요? 이거 해주는데 안 들었구나. 아니 그냥 딱딱 쓰기만 하고 설명은 잘 안 해요. 아, 쓰시기만 하고 설명 안 한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왜 쓰시기만 하고 설명 안 하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안 듣는 거 아니고? 약간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말해주세요. 아 그냥 풀이만 쓰신다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은 이거야 넘어가신다고? 네. 너무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이게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20분이 아니고 뭐 10분 얘는 뭐 15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건 뭐가 바뀝니까? 10분의 1 얘는 15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건 안 바뀌죠? x분 동안 물을 채우는 양은 얘는 10분의 1x 얘는 15분의 1x 그래서 10분의 1x와 15분의 1x를 더하면 물 하나 다 찬다. 역관식이 똑같아요. 얘 최종 배수는 30을 곱하면 여기는 3x가 남고 똑같네. 30 곱하면 여기만 틀리죠? 30 이렇게 5x가 30 x는 6분이면 다 찬다. 얘는 문제가 바뀔 수 있어요. 다음 도형의 넓이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넓이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잘렸잖아 지금.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이 잘린 부분을 메꿔 넣는 거예요. 이렇게 메꿔 놓고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여기 넓이를 이렇게 뺀다고 생각하면 넓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풀이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여기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위에 1번, 2번 넓이를 합친다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 뭘로 할래요? 전체 넓이에서 빼내실 겁니까? 아니면 1번, 2번 더 할 겁니까? 이게 편한 대로 하면 돼요. 1번, 2번 더 하는 걸로? 그럼 그걸로 해봅시다. 자, 그럼 1번 넓이. 1번은 도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가 얼마? 가로. x 플러스. 정신 안 차린다, 서울. 세로는 얼마? 2.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곱하면 1에다 2가 곱해지는 게 먼저 계산되죠.
지금은 가로와 세로를 더하는데,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데, 곱하는 식의 항이 두 개면 뭘 쳐라? 가로를 쳐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가로 안 치면 답이 틀리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2를 분배했을 때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밑에 있는 도형 봅시다. 밑에 있는 도형은 쭉 좀 길죠? 이만큼. 가로 얼마예요? 네, 맞아요. 세로는 얼마죠? 4. 또 마찬가지죠. 넓이 구하시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쳐야 된다. 분배한다. 분배하면 12x. 이거 분배하면 플러스 28. 따라서 전체 넓이는 1번과 2번을 더하세요. 1번 넓이 2x 플러스 2. 2번 넓이 12x 더하기 28. 둘을 더하세요. 그죠? 더할 때는 굳이 더할 때는 가로 안 쳐도 돼. 뺄 때는 가로 쳐야 된다. 항이 두 개니까. 근데 더할 때는 뭐 그냥 가볍게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면 14x 이제 동량 처리하는 거죠. 2와 28을 더하면 플러스 30. 얘네들이 동량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괜히 더해서 뭐 44x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답은 14x 플러스 30이 넓이 값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에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일자식의 합이 서로 같을 때, 합이 다 같을 때, 빙고 게임 같은 거죠. 이렇게 더해서 세 개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답이 똑같다라는 건데, 순서를 매긴다면, 얘가 1번 아닐까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식이. 그럼 2번은 누구로 봐야 돼요? 두 번째 푼 거. 요 A가 나오는 것. 여기 2번. 마지막은 A, B가 같이 나오고 있는 얘 3번.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1번은 4x 마이너스 5에다가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더합니다. 더한다. 부호 겹치면 이렇게 가로 하나 치면 되죠? 부호 겹쳐서 친 거예요. 그럼 이제 동량 처리하는 건데 4x에다가 1x를 더하면 몇 x죠? 5x. 5x에 마이너스 2x를 덧셈하면 3x가 되겠네요. 이 정도는 이제 계산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 3을 더하라는 얘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면 아니야.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잖아. 그렇죠.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럼 결국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가로든 세로든 대각선이든 거기 나와 있는 세 일차식을 합치면 모두 다 답이 3x-3이 돼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2번 갑시다. 순서대로 2번. A에다가 4x-5에다가 5x 플러스 1을 덧셈하면 더할 때는 뭐 굳이 가로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건 왜 가로쳤나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 x에 음수 붙었고 그걸 더하다 보니까 부가 겹쳐서 그냥 보기 적으라고 친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안 쳐도 됩니다. 이게 얼마? 3x. 합은 저거랑 같아야 돼. 어쨌든 세 개 다 모으면 답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남은 건 동량 처리합시다. 4x에 5x를 더하면 9x가 되고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 어려운 계산인가요? 아니죠? 이 정도? 는 3x-3. 자, 여기서 이제 방정식 푸는 거 아니다. x 넘기고 숫자 넘기고 아니고 지금 a를 구하는 거잖아. a만 구하고 싶었잖아. 그럼 얘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이항하시면 돼요. 그럼 a만 남았죠? 다 이항했으니까 a만 남았고 3x-3이라는 항에다가 얘가 넘어가면 부호 반대 마이너스 9x 부호 반대 플러스 4. 동량 처리해보면 3x 빼기 9x 계산 잘합시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네, 이게 A네요. A는 구했어요. A는 얘가 답이에요. 이제 3 봅시다. 3이 뭐예요? A에다가 x-1을 더하고 b를 더하면 세 개 항의 합은 항상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3x-3 됐죠? 근데 아까 a가 구해졌는데 a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a를 알았으니까 누구냐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여기를 a 자리 대신에 집어넣었어요.
동량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6x 더하기 1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이건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건 이게 b. 그게 3x 마이너스 3. 마찬가지입니다.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b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b만 남기고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럼 b는 3x 마이너스 3에 얘가 이항하면서 부가 반대로 바뀌면서 플러스 5x가 될 거라 b를 구할 수 있어요. b는 3x에 5x 더하면 8x. 이렇게 더하면 8x. 숫자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계산할 게 없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는 이거랍니다. a 빼기 b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계산 잘 하셔요. a가 얼마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플러스 1. b를 빼랍니다. b가 얼마예요? 8x 마이너스 3. 빼라고 그랬죠? 이렇게 맞아요? 가로. 그래 가로. 이렇게 하면 어려운 거 다 풀고 마지막에 틀리는 거라니까. b 전체를 빼는 거잖아. 이 빼기는 여기는 8x만 빼는 게 아니고 b 전체인데 b 전체라는 개념에서 필요한 게 이 가로였던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아직 계산 안 하고 있으니까 쓰고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 숫자 없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분배되면서 안에 있는 항의 부가 반대로 바뀐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합시다. 동량 처리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x 여기 숫자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네 됐어요. 이게 다 됐어요. 이게 문제에서 원했던 마지막 정답. 네. 이거는 사실 풀이법을 알아도 결국은 연산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연산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부호나 계산 잘못하거나 뭐 가로를 안 친다거나 이항할 때 계산 잘못한다거나 사다리꼴 넓이가 24일 때 x값을 구하죠.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적용하는 건데 실리 안 된다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뭘까요? 윗변이 가로 열고 윗변의 길이 플러스 윗변의 길이 가로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윗변에다가 아랫변 길이를 더한 다음에 그 전체 값에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하시면 네, 넓이 값이 나온다. 이런 공식이죠. 그럼 이제 써볼까요? 윗변 길이 얼마죠? 2x-5. 아랫변 길이는 x 플러스 2. 더할 때는 뭐 굳이 가로 안 쳐도 괜찮겠죠? 그냥 순수하게 더하기만 한다면.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부분이 계산된 거죠. 가로가 이쪽 여기선 가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높이 4 나누기 2 했더니 넓이가 24라고 돼 있어요. 이걸 일일이 계산하면 너무 귀찮지 않나요? 약분합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얼마 남나요 여기? 2가 남지. 네. 근데 곱하기 2잖아. 그럼 곱하기도 이렇게 약분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12가 남겠지. 24를 2로 약분시켰으니까. 그럼 여기는 곱하기 1만 남았죠? 1은 분배하나 만하니까 이제 가로만 풀면 되겠네요. 2x에다가 x를 더하면 몇 x? 3x가 되죠? 3x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3 가로는 푼 겁니다 지금. 여기 1은 분배 하나 많았기 때문에 가로 풀고 이 값이 얼마? 12. 이게 넘어가겠죠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건 x에 대한 방정식 푸는 거니까 x만 남기고 넘기면 없어지고 여기다 플러스 3을 계산하면 15. 양쪽을 3으로 나누죠 이렇게. 약분하면 x는 5. x값은 5가 정답이다. 유정인의 자, 유정인에 관해서 전체 학생의 4분의 1은 지역 A에, 전체 학생의 5분의 1은 지역 B에, 전체 학생의 10분의 3은 지역 C에, 나머지 5명은 지역 D에 살아요. 그러니까 유정인에 반 학생 중에서 지역 C에 살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뭐 이런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유정인에 사는 지역이야? 안 이뻐요? 이렇게 합시다. 네. 유정인에 사는 지역이에요. 안 이뻐요? 뭐 이렇게 합시다. 네, 유정인에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3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너무 이렇게 딱 간격을 맞추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4분의 1 정도는 A에 살아요. A 지역에. 그 5분의 1 정도는
B 지역에 살아요. 10분의 3 정도는 C 지역에 산다고 칩시다. 유정이는 나머지 5명은 D에 살아요. 여기는 명수다. 여기는 전체 n의 4분의 1만큼 비율을 말하는 거. 비율 5분의 1이에요? 숫자 좀 이상한데? 네, 5분의 1 얘는 10분의 3. 여기는 5명이 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인원수가. 유정이는 C 지역에 살아요. 여기에 유정이가 살아요. 그럼 C 학생 수는 몇 명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반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인원수를 X명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C에다가 X를 두지 마시고 전체에다 X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A는 몇 명이 살고 있는 거죠? A의 인원수. 아니에요. 그치, 4분의 1X예요. 전체 X에 4분의 1만큼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반 인원이 뭐 40명이에요. 그럼 여기는 40명의 4분의 1, 10명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전체 인원수에다가 4분의 1, 그 비율을 곱하면 인원수가, 전체 인원의 비율값을 곱하면 거기 특정 부분의 인원수가 산다는 얘기죠. 그럼 B의 인원수는? 마찬가지죠. 5분의 1X예요. 그럼 C의 인원수는? 10분의 3X. D의 인원수는? 얘는 비례가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인원수가 아니고 얘는 비율이야, 비율. 그러니까 비율 값이니까 전체 인원수의 그 비율을 곱해준 거고, 얘도 전체 인원수의 비율을 곱해줬고, 얘도 전체 인원수의 비율을 곱해줬는데 얘는 비율이 아니고 이 자체가 인원수예요. 그냥 5명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5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X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은 거는 A의 인원 더하기 B의 인원 더하기 C의 인원 더하기 5명 하게 되면 전체 인원수가 되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문제. 인원 다 더하면 전체 인원수 X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방정식 풀려고 했더니 분수 때문에 계산이 불편하잖아. 이럴 때 쓰라 우리가 곱하기를 배웠잖아요. 얼마를 곱해요? 20만 곱하면 되겠네요. 20. 여기다 20 곱하면 이 정도 계산 괜찮겠죠? 5x. 여기다 20 곱하면 4x. 여기다 20 곱하면 2가 남는 게 분자에 분배하면 6x. 여기 20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요? 5에다 20 곱해야 돼, 안 곱해야 돼? 응? 당연히 곱해야죠. 이 전체다 지금 20 곱하는 중이에요. 모두 다 20을 곱해야 돼. 뭐 이렇게 분수만 있는 데다 곱하는 건 아니지. 전체 곱해야 되니까. 그런데 20을 곱하면 100. 여기 20 곱하면 20x가 돼요. 계산합시다. 여기는 몇 x일까요? 15x 더하기 100이 20x. 괜찮나요? 그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물론 얘도 15x만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긴 해. 그게 더 쉬워, 사실은. 근데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15x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100. 이 양을 하면 부호 반대로 바뀌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00. 따라서 마이너스 5로 나누면 x는 얼마? 20. 우리 반 전체 인원수 20명. 그럼 정답 20명이에요? 아니요. 어디 사는 사람? C 사는 사람. C에 사는 사람은 10분의 3x. 따라서 10분의 3 곱하기 x 20명. 약분하면 6명. C 지역에는 6명이 살고 있습니다.